선거 개입 관련 심리전 지침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오늘 아침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 전해진 내용인데요. 자,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혜영 의원 연결합니다. 김 의원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부산 연제구 출신 김혜영입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군사이버사령부가 작성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2급 군사비밀 문건을 확보하신 거죠? 예, 정확하게는 문건을 확보하지는 못했고요. 아하. 공익 제보가 있었습니다. 예. 그 공익 제보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지난 2012년 2월에 군 사이버 사령부에서 19대 총선 또 핵안보 정상회의, 18대 대선 이러한 급변하는 정세에 맞춰서 사이버 심리전을 계획해야 한다는 보고와 함께 예. 구체적인 대응 지침을 담은 2012 사이버전 작전 지침을 마련하고 예. 그 당시의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받고 또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내용이 청와대로 보고되었다는 그런 네. 공익 제보가 있었습니다. 2012 사이버전 작전 지침이란 예. 제목의 문건을 만들어서 결재받고 보고했다. 이거로군요. 예, 예. 그리고 그 작전 지침이라는 문건의 내용들까지 제보를 받으신 겁니까?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이게 이제 2급 군사 비밀 문건이라서 예. 그런 구체적 내용은 그 향후 국방부 조사나 검찰 수사를 통해서 사실 여부가 최종 확인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대략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담았다는 것까지는 제보를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건 좀 소개해 주시면요. 그 내용들이 예를 들면은 군무원 선발과 관련해서 예. 사이버 사령부가 뭐 총선, 대선에 북한 개입 대비라는 그러한 채용 목적으로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뭐 대거 선발하기도 했다. 예. 이러한 내용의 제보도 있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대량으로 아주 많은 그 수의 군무원 그 선발에 있었는데요. 예. 그렇게 선발된 심리 그 요원들이 심리 전단에 배치가 되어서 예. 인터넷상에서 문재인 안철수 대선 후보를 비방하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작성했다는 그러한 내용의 뭐 제보가 있습니다. 예. 아니 문건상에는 총선과 대선에 북한이 개입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목적은 그렇게 썼다는 거죠? 예. 그런데 정작 활동은 문재인 안철수를 비방하고 박근혜를 칭찬한다? 그게 북한 개입하고 어떤 연관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군 사이버 사령부의 그 설립 목적과는 전혀 어긋나는 것이지요. 예. 예, 다른 방향으로 활동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군 사이버 사령부는 원래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이죠? 예. 그 2009년인데요. 예. 국방개혁 2020 계획과 그 77 디도스 공격을 계기로 해서 예. 그 군 차원의 사이버 안전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2010년 1월 1일에 국방정보본부 예하의 사령부로서 그 창설이 되었는데요. 예. 뭐 당시 국회 국방위에서는 이 사이버 사령부 창설의 필요성을 공감을 해서 예. 여야의 이견이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후에 병력은 500명 선으로 2011년 9월에 국방개혁 307 계획에 따라서 예. 대한민국 국방부 직속 사령부로 배치 전환되고 예. 증편이 되었는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원래 이 당초 계획은 북한과의 사이버전을 위해 창설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현재 지금 정치 개입 문제로 예. 이러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 예. 때문에 대폭적인 이 리빌딩이 지금 불가피해 보입니다. 북한의 사이버 부대가 인원도 많고 뭐 실력도 뛰어나고 그래서 각종 해킹을 하고 뭐 이런 거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정작 하라는 일보다는 정치 개입, 선거 개입했다 이 말이군요. 그렇지요. 그 내용에 뭐 이런 내용 구체적으로는 뭐 당시 급변하는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금 선거 개입을 암시하는 예. 그러한 구체적인 지침도 좀 있었다는 그런 제보 내용입니다. 네. 예. 그리고 그것이 사이버 사령부 독자적 판단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도 알고 청와대도 다 알고 있었다. 그거로군요. 예, 제보 내용이 그런데요. 예.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러한 내용을 사이버 사령부 차원에서
과연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실행할 수 있었을까? 네. 뭐 그러한 생각이 의문이 강하게 드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이 관련해서 이미 군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수사가 있었고 그래서 실무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모 전 심리단장만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고 예. 사이버사령부의 이 연재욱, 옥도경 두 전직 사령관은 집행유예, 선고유예 받고 끝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 그 수사가 미진했다는 거네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지난 정부에서 국방부 검찰단이 그 2명의 전직 사령관을 기소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각각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받아서 상당히 부실수사 논란이 일어났었는데요. 예. 그 당시에 의혹이 제기된 많은 부분들이 사실 제대로 해소가 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조금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국정원 심리 전담과 지금 한참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사이버사 심리 전담과의 연계성, 맞아요. 또 사이버사 작전 요원들이 수령한 정보비와 특수활동비, 이러한 그 정보비와 특수활동비를 지금 수령했다는 그런 의혹들이 있습니다. 예. 또 핵심 10여 명이 소속되어 별동팀이라 불린 댓글 작전팀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예. 또 당시의 국방부 장관 등 윗선에 대한 수사가 실시가 되지 않았고요. 네. 또 청와대 주관으로 정기 심리전 회의가 열렸다는 그러한 의혹들이 있습니다. 정기 심리전 회의. 예, 그러한 의혹이 있는데요. 이러한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 제대로 네.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바로 그 전 사이버 사령부에서 그 총괄 팀장으로 기획팀장으로 일하던 분의 공개적인 증언도 지금 계속 터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이 문제 재수사, 재조사를 한다면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그 수사의 대상은 어디까지 가야 할까요? 예, 지난 6일이지요. 송영무 국방장관이 국방부 차원에서 댓글 공작 진상규명 TF를 구성해서 재조사하는 방안을 네. 승인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예. 그 현역 대령급의 인사가 그 진상규명 TF를 이끌게 되고요. 예.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보고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예. 활동할 계획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 댓글 공작에 책임 있는 인사들 중에 지금 일부는 전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민간인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검찰과 또 긴밀하게 협조할 그런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조사 결과 지켜보고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이명박 전 대통령도 조사와 수사 대상이 돼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예. 만약 김관진 전 장관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번 군의 댓글 조작 사건에 예. 관여가 되었다는 것이 예. 사실로 밝혀진다면 예. 당연히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증편이 되었는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원래 이 당초 계획은 북한과의 사이버전을 위해 창설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재 지금 정치 개입 문제로 예. 이러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 예. 때문에 대폭적인 이 리빌딩이 지금 불가피해 보입니다. 북한의 사이버 부대가 인원도 많고 뭐 실력도 뛰어나고 그래서 각종 해킹을 하고 뭐 이런 거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정작 하라는 일보다는 정치 개입, 선거 개입했다 이 말이군요. 그렇지요. 그런 내용이 이런 내용 구체적으로는 당시 급변하는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금 선거 개입을 암시하는 예. 그러한 구체적인 지침도 좀 있었다는 그런 제보 내용입니다. 네. 예. 그리고 그것이 사이버 사령부 독자적 판단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도 알고 청와대도 다 알고 있었다. 그거로군요. 예, 제보 내용이 그런데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러한 내용을 사이버 사령부 차원에서 과연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실행할 수 있었을까? 네. 그러한 생각이 의문이 강하게 드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이 관련해서 이미 군 사이버 사령부에 대한 수사가 있었고 그래서 실무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모 전 심리단장만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고 예. 사이버 사령부의 이 연재욱, 옥도경 두 전직 사령관은 집행유예, 선고유예 받고 끝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 그 수사가 미진했다는 거네요. 예, 말씀하신 대로 지난 정부에서 국방부 검찰단이 그 2명의 전직 사령관을 기소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각각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받아서 상당히 부실수사 논란이 일어났었는데요. 예.
그 당시에 의혹이 제기된 많은 부분들이 사실 제대로 해소가 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조금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국정원 심리 전단과 지금 한참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사이버사 심리 전단과의 연계성, 맞아요. 또 사이버사 작전 요원들이 수령한 정보비와 특수활동비, 이러한 그 정보비와 특수활동비를 지금 수령했다는 그런 의혹들이 있습니다. 예. 또 핵심 10여 명이 소속되어 별동팀이라 불린 댓글 작전팀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예. 또 당시의 국방부 장관 등 윗선에 대한 수사가 실시가 되지 않았고요. 네. 또 청와대 주관으로 정기 심리전 결재받고 보고했다 이거로군요. 예. 그리고 그 작전 지침이라는 문건의 내용들까지 제보를 받으신 겁니까?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이게 이제 2급 군사 비밀 문건이라서 예.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그 향후 국방부 조사나 검찰 수사를 통해서 사실 여부가 최종 확인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대략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담았다는 것까지는 제보를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건 좀 소개해 주시면요. 그 내용들이 예를 들면은 군무원 선발과 관련해서 예. 사이버 사령부가 뭐 총선, 대선에 북한 개입 대비라는 그러한 채용 목적으로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뭐 대거 선발하기도 했다. 예. 이러한 내용의 제보도 있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대량으로 아주 많은 그 수의 군무원 그 선발에 있었는데요. 예. 그렇게 선발된 심리 그 요원들이 심리 예. 전단에 배치가 되어서 예. 인터넷상에서 문재인 안철수 대선 후보를 비방하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작성했다는 그러한 내용의 뭐 제보가 있습니다. 예. 아니 문건상에는 총선과 대선에 북한이 개입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목적은 그렇게 썼다는 거죠? 예. 그런데 정작 활동은 문재인 안철수를 비방하고 박근혜를 칭찬한다? 그게 북한 개입하고 어떤 연관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군 사이버 사령부의 그 설립 목적과는 전혀 어긋나는 것이지요. 예. 다른 방향으로 활동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군 사이버 사령부는 원래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이죠? 예. 그 2009년인데요. 예. 국방개혁 2020 계획과 그 77 디도스 공격을 계기로 해서 예. 그 군 차원의 사이버 안전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2010년 1월 1일에 국방정보본부 예하의 사령부로서 그 창설이 되었는데요. 예. 뭐 당시 국회 국방위에서는 이 사이버 사령부 창설의 필요성을 공감을 해서 예. 여야의 이견이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후에 병력은 500명 선으로 2011년 9월에 국방개혁 307 계획에 따라서 예. 대한민국 국방부 직속 사령부로 배치 전환되고 선거 개입 관련 심리전 지침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오늘 아침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 전해진 내용인데요. 자,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혜영 의원 연결합니다. 김 의원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부산 연제구 출신 김혜영입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군 사이버 사령부가 작성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2급 군사 비밀 문건을 확보하신 거죠? 예, 정확하게는 문건을 확보하지는 못했고요. 아하. 공익 제보가 있었습니다. 예. 그 공익 제보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지난 2012년 2월에 군 사이버 사령부에서 19대 총선 또 핵안보 정상회의, 18대 대선 이러한 급변하는 정세에 맞춰서 사이버 심리전을 계획해야 한다는 보고와 함께 예. 구체적인 대응 지침을 담은 2012 사이버전 작전 지침을 마련하고 예. 그 당시의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받고 또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내용이 청와대로 보고되었다는 그런 네. 공익 제보가 있었습니다. 2012 사이버전 작전 지침이란 예. 제목의 문건을 만들어서